연금학교는 여러분의 연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채널의 목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맥쿼리 인프라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연금 계좌에서 맥쿼리 인프라 많이들 갖고 계시죠? 그런데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의 선택을 다른 대안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Q&A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다룹니다.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우리나라 상장 인프라 펀드라고 표현을 하죠. 민간 투자법에서 만든 상장 인프라 펀드입니다. 그런데 상장 인프라 펀드는 다름이 아니라 리츠입니다. 리츠의 일종이죠. 미국은 15개 섹터가 리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프라 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리츠를 차이를 좀 알고 가겠습니다. 자, 리츠하면 어디 리츠를 투자하는 게 좋죠? 미국 리츠죠. 그 이유는 첫째, 미국 리츠가 원조고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리츠가 규모는 차이는 10배지만 개수는 차이는 15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리츠 제도입니다. 리츠 제도에 따라서 리츠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마련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내 돈 주고 리츠를 부동산을 늘려야 되는 구조이고 미국 리츠는 돈이 없어도 부동산을 늘릴 수 있는 엄리츠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투자하시려면 가능한 미국 리츠를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맥쿼리의 투자 자산은 한국에 집중이 되어 있죠. 한국에 집중이 되어 있고 보시면 자 14개의 유료도로죠. 민자도로겠죠. 그리고 1개의 도시철도, 1개의 항만, 그 다음에 도시가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약 현재 20개 정도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맥쿼리 수익 구조를 보면 통행료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용료, 그 다음에 가스 판매 수익 요거겠죠. 그런데 이번에 배당이 깎였죠. 자, 꾸준히 배당이 늘려오다가 깎였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 포인트죠. 이 깎인 이유는 설명해 드릴 건데, 자, 그러면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어떻죠? 자, 배당 계속 성장했죠. 자, 배당이 성장 안 하면 우리의 연금은 자, 어떻게 되죠? 자, 배당이 성장해야지 물가 상승률만큼 성장이 되죠. 성장이 안 되고 깎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리스크 깎인 이유가 리츠의 리스크냐, 금리 상승이냐, 이런 부분도 있겠죠. 뭐 이런 부분도 정책이 변화될 수도 있고 산업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는 한국의 인프라가 포화가 됐다는 거. 더 이상 어디에다가 고속도로를 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포화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통신 인프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나머지는 이런 에너지, 전기차 충전소 같은 걸 투자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번에 전기차 화재로 해서 주춤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데이터 센터, IoT를 통해서 디지털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사이즈가 크냐? 예, 크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문제가 뭐냐? 자, 맥쿼리 인프라는 자, 정부가 빡빡 밀어줬죠. 정부가 수입 보장 기간이라는 것을 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입 보장 기간이 2020년을 기준으로 거의가 끝나가고 일부만 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손실이 나도 지금까지는 정부가 보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운영 수익으로만 실제 운영 수익으로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연금 포트폴리오에 이 맥쿼리 인프라에 대한 대안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당장 문제가 없지만 대안은 가져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처 방안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증권에는 미국 상관 증권으로 가야 된다. 미국 상관 리츠라든지 리얼티 인컴이나
또 데이터 센터 리치 이런 게 요즘에 필요하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건강에 대한 리치 자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은 BDC 기업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벤처 기반 투자가 활발하죠. 그래서 이런 벤처 기반 투자를 하는데 얘들도 법적으로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됩니다. 수익에. 자 근데 현재 얘들이 약 9% 정도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률. 그런데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 않지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우선주 요것도 아시는 우선주 그 다음에 고금리 채권 ETF가 있습니다. 약 6% 정도의 채권 이자를 주는데 최근에는 만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만기가. 자, 2025년 26년 7년까지 있는데 이거는 약 7%의 채권 수익률이 현재 보장이 됩니다. 자, 이런 상품이 있고 또 하나는 해외 보험사 연금이 있습니다. 이 해외 보험사 연금 하나는 S&P에 연동이 돼서 하방은 없이 상방 수익만 가져가는 인덱스 연금 보험 그리고 PP 배당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PP인데 자 배당에 참여를 해서 배당금을 받는 배당 저축 배당 연금을 PP라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은 약 7% 정도의 배당을 그 정도로 주는데 배당의 완충 지역이 한 4%에서 9%입니다. 이런 보장을 해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처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A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 60세인데 1억 원을 연금을 넣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국민연금은 4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분이 한 1억 정도를 넣으신 다음에 5년 후에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분이 바라는 연금 상품이 뭘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죠. 나 1억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 자, 연금을 넣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연금 상품이 뭘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답변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의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연금 상품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사용자들, 질문자들이 본인의 연금 정보가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지, 이 정도가 있는지, 이 정도가 있는지 전혀 이해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정말 답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답변을 해드려야 되죠. 이분은 나이가 60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 불입시 자, 국민연금처럼 따박따박 나왔으면 좋겠고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국민연금처럼 물가 상승에 따라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제가 선택을 좁혀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자, 어떤 정도의 연금 지식을 갖고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 여하튼 연금용 증권은 공통이죠. 연금 상품은 연금용 증권 하나랑 보험사 연금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자, 연금용 증권은 연금이 확정이 안 되죠. 그리고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는 투자 성과의 연금 재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연금 재원이 매번 변동이 되죠. 그래서 연금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금화를 할 때 목돈을 가지고 와서 목돈을 늘려서 이걸 연금화를 할 때 수익만 연금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수익과 함께 원리금을 연금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화는 셀프란 얘기죠. 자, 연금 관리도 셀프, 연금화도 셀프, 다 셀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거는 아마 이건 아니지 않겠느냐. 자, 이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질문의 어떤 어투가 이거는 원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증권으로 난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증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증권이 있고 국내 상장 증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상장 증권이 있죠.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는 이거를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를 벗어나서 해야지 연금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는데
자, 우리나라의 어떤 기득권들이 마련하는 분위기는 어떻죠? 자, 요거죠, 요거. 연금 계좌에서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의복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현재 선택의 폭이 자, 국내로 줄어듭니다. 해외 상장 리츠와 해외 상장, 국내 상장 리츠는 굉장히 다른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택의 폭이 제한이 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요거죠. 요거를 하고 싶다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험사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연금이 확정이 되죠. 우리 소비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품별로 연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국내 상품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해외 보험사 연금 상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거의 우리나라에 정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보험사 연금은. 자, 제가 전문적으로 이거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정보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금보험, 조금 전에 봤던 변액연금, 그 다음에 뉴 변액연금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우리나라 연금, 보험사 연금 상품은 다 누구 위주로 되어 있죠? 자, 보험사가 유리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정보뿐이 없다면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 여기에 대한 정보가 갖춰지게 되면 선택의 폭이 5개로 늘어나죠. 자, 해외 증권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사 연금 상품도 해외 상품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51세 부부시고 남편분은 국민연금 160만원, 질문자분이 51만원, 추후 납부하면 70만원 늘어난다고 하네요. 개인연금 60세부터 32만원, 이걸 수령하시려는 모양이에요. IRP 개인퇴직금 4천만원이 있고 퇴직연금은 대략 2억 원이 있다. 여기에 세액공제 받은 건지 여튼 배우자분은 질문자분은 4천만원이 있고 배우자분은 2억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질문도 참 난해한 질문입니다. 질문 요지는 자 요거죠. 개인 지금 질문자분이 갖고 있는 4천만원 퇴직금, 그리고 남편분이 곧 퇴직할 모양인데 퇴직금 2억 원, 2억 4천을 어떻게 운용해서 연금화 시킬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질문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일단 이분이 국민연금에 추후 납부를 할까 하는 얘기도 여기 나왔죠. 근데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를 해서 70만 원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기초연금이 연계해서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 50만 원 초과분에서 10만 원당 약 2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이 되면 기초연금이 약 4만 원 정도는 일단 감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0만 원이 되더라도 자, 이분은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을 받게 되시면 유족연금이 여기서 80%니까 약 96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6만 원과 70만 원 중에서 나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을 안 넣어도 됐겠죠. 1000만 원.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아껴서 차라리 이 4천만 원 들어와서 5천만 원이 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죠. 2억 원과 이 4천만 원, 2억 5천만 원인데 2억 5천을 가지고 자, 그러면 증권 투자만 할 것이냐? 그리고 인천시계 이런 부분도 아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해볼 건데 제가 방안을 제시해 본다면 자, 이분 정도 2억 4천 5천 정도면 질문자가 51세죠. 51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6년, 14년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 4천, 2억 5천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자, 목표 연금액은 3천에서 4천 정도 나오게 목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 연금액이 300 정도가 예상이 되죠. 그러면 국민연금 포함해서 약 500만 원 정도를 자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냐? 자, 해외 보험사 연금 상품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만 들어 가져가시는 것보다 자, QQQ 변동성이 큰 인덱스 다우존스 요걸 가져가시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연금 교과서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70년생이시고 만 54세라고 하시네요. 3개월 전에 월 100만 원씩 10년 납입하기로 하고 5년을 거치한 후에 그러니까 65세가 아니라 70세에 연금 개시하는 요게 중요하죠. 7% 최저 보증연금에 가입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월 50만 원씩 추가 납입할까 고민 중입니다라는 건데 자, 요걸 가입했는데 요걸 할까? 추가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고민이신 거죠. 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는 자, 요겁니다. 요 상품에 대해서 도대체 요 놈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봐야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건지 알겠죠? 그래서 국내 보험사 연금 상품 3종을 일단 약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연금보험은 금리 연동이죠. 변액연금은 펀드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뉴 변액연금 요 녀석도 펀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저 보증은 어떤 걸 최저 보증하느냐? 펀드도 투자를 하는데 투자 수익률을 최저 보증해 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연금액 재원은 우리가 연금액이 만들어진 건 연금액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이 재원의 크기만큼 연금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뉴 변액연금은 연금액 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연금을 전환하게 되면 자, 이 뉴 변액연금은 연금 재원이 보험사로 들어갑니다. 대신 연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연금 재원에서 나머지 거를 상속을 해주는데 이 상품은 거의 대부분이 원금 이내에서만 상속을 해줍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금 이내를 받고 사망을 하게 되면 원금까지는 상속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금 이상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얘기죠. 사업비는 보통 연금보험이 7%에서 10% 정도인데 이것은 일반 변액연금보다 2배 이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이 둘은 활용이 가능하지만 얘는 활용이 불가합니다. 자, 이렇게 표로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공개되어 있는 상품 설명서와 홍보자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 5%, 7%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상품들을 출시한 곳이 IBK 연금보험, IBK 생명이죠. 그 다음에 IM라이프, 이게 DGB 생명입니다. DGB, 얼마 전까지 DGB 생명, 그 다음에 KB 생명. 다른 보험사들은 잘 출시를 안 했나 봐요. 자,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자, 이 상품 설명서에 불입을 1억 8천을 하고 25년간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률이 4.1% 정도가 투자 수익률이 이게 복리죠. 복리 기업평균 수익률 복리 수익률이 4.1%가 났는데 적립금은 1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2.7%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적립금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 정도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금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간다? 보험사가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험사가 취하고 나서 만약에 이분이 해지를 하시면 요것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연금을 전환한다 라고 하면 일단 이건 다 가져가죠. 그리고 나서 얼마를 주느냐? 만약에 이제 50세인 남성이 10년간을 놓고 65세 질문자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했을 때 1042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1억 2천을 집어넣고 5년을 거치하면 1,0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된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가 되는지 한번 수치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55세시죠? 55세시고 10년을 넣고 나서 자, 5년을 거치한 다음에 70세에 타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1억 2천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일반 연금 보험이라면 보통 지금이 약 2.5%죠. 2.5% 불이가 돼서 불입이 끝난 시점에서는 1억 3천 정도가 되고 거치를 하게 되면 한 1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억 5천을 가지고 연금액을 받으면 20년 확정이면 90세까지 연금을 받으시면 약 1,000만 원 약간 안 되게 받습니다. 그리고 종신을 받게 되면 종신은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인데 보통 30년을 100세 정도를 잡습니다. 100세.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를 원리금 상환한다고 하고 보험사가 계산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72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뉴 변액연금하고 이게 비슷하죠.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본전을 만약에 연금을 수령 이걸 포기하고 자, 뉴 변액연금 이걸 포기하는 거죠. 이걸 보험사한테 넘겨놓고 내가 연금으로 1,000만 원씩을 받으면 내가 본전을 찾으려면 몇 세 정도면 찾느냐를 계산해야 됩니다. 원금이 아닌 본전이죠. 본전은 이거죠. 늘어난 본전. 뺄 때 또 들어가 있지만 이건 이제 제외를 하고요. 그러면 이분이 본전을 찾으려면 16년간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86세까지는 받아야 본전이 받는 거죠. 그러면 86세 전에 돌아가시면 손해라는 거죠. 본전도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20년간은 받으셔야 90세까지는 받으면 약간 이익이라는 거죠. 약간 연금보험보다는. 자 그리고 이분이 100세까지 더 사신다고 하면 연금보험보다는 조금 이익이죠. 자 근데 이거는 연금보험과 비교를 한 거죠. 근데 중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내가 12년, 그러니까 1억 2천을 넣기 때문에 내 12년만 받고 들어가면 똔똔이지만 만약에 10년만 받고 나면 나는 2천만 원 남죠.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가 자식한테 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상품을 선택할 때는 다른 연금 상품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증권과도 비교를 해야 되고 해외 보험사 연금과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품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 급전이 필요하면 찾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만약에 급전으로 해서 3천만 원, 4천만 원이 필요하다. 병원비도 필요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간병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병원비보다 간병비죠. 자, 그러면 내가 간병비가 필요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자, 시간이 갈수록 연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우리나라의 20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약 복리 2.23%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을 가지고 연금액이 내가 100만 원을 받게 되면 해마다 구매력이 떨어져서 이제 20년 정도 되면 약 62만 원 정도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0만 원 고정이라고 하면 62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원이면 6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면 얘가 이 시점에서는 뭐 1300만 원, 그 다음에 1600만 원 정도로 금액이 올라가야 내가 생활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분은 좀 더 다른 연금 상품을 알아보시고 비교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 1억 8천을 집어넣어서 얼마나 연금을 받을 것인지 좀 더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7942 가나다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시면 더욱 답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은 해당 질문창에 주셔도 되고 자, 공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연금 교육회 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는 자 1월 19일 내년도 1월 19일 날 연금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때는 공개되지 않은 연금 정보를 다룰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